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나서 동시에 자원지대인 동남아 정복에 나섰고 1942년 봄에 동남아 곳곳에서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초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맞는 미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나서 1936년에 미국은 전 세계 철강의 거의 40%를 생산해서 일본의 10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900년부터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전체 경제 크기를 비교해보면 1940년에 미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4배를 훨씬 넘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1939년 8월 30일부터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일본 해군을 지휘하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은 당시 총리 대신이던 고노에 후미마로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자 하기 싫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군은 초반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잘 싸울 수 있지만 전쟁이 2년에서 3년이 넘어가면 전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27일에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 조약을 맺긴 했지만 미국과의 전쟁은 적극적으로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일어났는데요. 야마모토 대장의 이 말을 두고 남태평양에서 제4함대를 지휘했던 이노우에 시게요시 중장은 야마모토 대장이 우유부단한 고노에 총리에게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일본이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42년 여름 일본에게는 당면 과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진주만에서 미군이 피해를 입었지만 엄청난 공업 생산량으로 언젠가 하고 말 반격. 그럼 미국은 반격을 어느 지역부터 진행하게 될까요? 가장 좋은 후보지는 바로 호주입니다. 이곳에 근거지를 마련하면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 지역과 매우 가깝게 되어서 반격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만약 호주를 이용할 수 없다면 결국 진주만밖에 남지 않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급 등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미국에서 호주로 가는 길목을 최대한 막아야 했고 1942년 8월부터 솔로몬 제도에서 더 정확히는 과달카날 섬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이 방어선을 완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상황은 1942년 5월에 사노해 해전과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거의 400대의 항공기를 2달 만에 잃어버렸는데요. 과달카날 전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7월 초에도 항공기 생산이 소모를 못 따라잡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 6월에 항공모함 5척 손실과 더불어 이 점도 일본이 이 시점에 솔로몬 제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계속된 소모와 함께 과달카날 6개월 전투를 거치면서 훨씬 더 악화됩니다. 미 해병대가 1942년 8월 7일에 과달카날에 상륙했을 때 과달카날에는 일본군이 완성한 비행장이 있었는데요. 과달카날 비행장의 건설은 일본 해군 소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공군이 없었고 육군에는 육군 항공총감부 산하 육군 비행전대, 해군에는 해군 항공본부 산하
해군 항공대가 있어서 각 군이 항공 전력을 따로 운용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담당하는 육군 부대와 해군 부대는 당연히 달랐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라바우를 기점으로 한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육군은 제17군, 그리고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해군은 제8함대였습니다. 과달카날, 일본어로는 가다루카나루에서의 해군 주도 비행장 건설에 대해 일본 해군성에서 육군 참모본부 역할을 하는 군령부 작전과에서 육군 참모본부 작전과로 문서로 전달했지만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작전과 내부에서만 일을 돌려보고 육군 산하부대로 회람시키지 않아서 미 해병대의 과달카날 상륙 때까지 육군은 비행장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과달카날 및 툴라기가 미군에 의해 공격당하자 먼저 연락을 받은 일본 제8함대는 육군 제17군에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이때 육군 제17군에는 호리 토미타로 소장 휘하에 남해 지대가 있었는데요. 코코다 트랙을 통해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기로 되어 있던 이 부대를 과달카날로 돌리는데 제17군은 반대하고 결국 다른 부대가 과달카날로 향하게 됩니다. 이 다른 부대는 사보섬 해전 이후에 나올 영상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에 대항해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부대는 라바울에 거점을 둔 해군 항공대 제25 항공전대의 항공기들과 제8함대 함정들이었는데요. 제25 항공전대에는 일식 육상 공격기 27대, 99식 함상 폭격기 9대 및 영식 함상 전투기, 제로기 17대, 총 53대의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강된 제8함대는 중순양함 5척과 경순양함 2척, 그리고 구축함 1척을 포함해 8척의 함정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8함대 군함들이 참가하는 전투가 바로 과달카날 전역 첫 번째 해전인 사보섬 해전입니다.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바로 북쪽에 위치한 사보섬까지 와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보섬 해전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제1차 솔로몬 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전투가 끝난 이후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서 배틀 오브 파이브 시딩 덕스 5마리의 안진뱅이 오리 전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과달카날 초반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과달카날 상륙에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동원했는데요. 항공모함 지원이 없는 일본군이 이 해전을 어떻게 치르는지 등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보섬 해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